자, 이번 내용부터는 정태현 변호사 그리고 유근영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이윤상 채널A 사회부 기자 세 분이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화면으로 잠시 보셨습니다. 어제 경남 창원 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화물차 폭발 화재 사고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서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윤상 기자, 네. 어떤 사연들이 있습니까?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23살 배모 씨의 경우는 석 달 전에 학수고대하던, 정말 꿈에 그리던 정규직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친척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착한 조카였다고 다들 회상을 하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인 내일 모레는 또래 친척들을 함께 모아서 단합 모임도 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에는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친구를 집안 어른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연은요. 너무나도 착했던 사람이었다. 이번 사고로 50대 부인을 잃은 한 남성이 자신의 부인을 회상하는 얘기인데요. 경남 김해에 있는 딸의 집을 가다가 50대 여성 유모 씨가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나왔던 사진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잃은 남편. 바로 이 사진 한 컷이 온 국민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착했던 아내. 사고 현장을 보면서 눈물밖에 나지 않았다는 이 남편의 절규가 온 국민을 지금 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윤상 기자가 소개를 했던 20대 희생자, 최근에 정규직으로 취직이 되면서 아주 행복했다라고 했는데, 가족들은요, 희생자를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아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제 애들이 원래 부지런히 아니고 하는 게 달라고 그 임신기는 그게 감심이다. 그런 데서 가면서 많이 착한 거를 주는 아유 착각. 제가 우리가 뭐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뭐 혼나는 마음이 아프지. 자, 정규직이 돼서 너무 기쁘다고 부모님께 좋아하던 20대 젊은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숨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절박한 순간에 마지막에 전화 연락을 한 대상은 결국 사랑하는 가족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비록 죽지만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지막 전화를 하겠다. 네. 그런 일념으로 그 위급한 상황에서 했는데 그 50대 여성이 있죠. 네. 그 아들에게 전화 걸었나 봐요. 아, 어머니가 아들에게. 예, 아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전화는 왔는데 말 한마디 없이 비명만 와 하면서 얼마나 놀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전화가 끊겨버렸어요. 네. 그 다음 아까 좀 전에 말한 정규직 채용됐다는 20대. 네. 회사에서 세무서에 세무 신고하러 간다고 세무서 가면서 그랬는데 네. 여기는 어머니한테 아, 딸이 엄마한테. 예,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말은 잊지 못하고 비명만 3번 질렀답니다. 그래서 이 참 뭐 어느 죽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만은 이번 또 죽음을 또 대하니까 네. 우리 세월호 때 왜 어느 여고생인가요? 네. 여고생이 어머니한테 죽어가면서 네. 전화로 나 지금 죽는가 봐 네. 라고 말했던 전화가 또 생각나서 네. 그 슬픔이 더욱 복받칩니다. 네. 자, 여성한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시면서 목소리가 많이 떨리는 것 같은데, 정태현 변호사님, 네. 이번 사고가 더 충격적인 이유는 운전하던 희생자들, 무슨 법규를 위반한 것도 아니었고요. 정규 속도로 안전 운행을 하던 중에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에서 떨어진 불붙은 드럼통 때문에 네네. 당한 사고여서 더 안타깝고 더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였어요. 무슨 피할 길이 없죠. 이제 그 가운데 중앙 분리대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차에서 이런 그 경유라든지 윤활유나 이런 걸 싣고 왔는데 폭발해서 네. 이 포탄처럼 날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피할 방법도 없고 과속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날벼락이죠. 그런 점에서 참 우리가 이게 이 개인에게 이러한 그 사고에 대한 어떤 문제를
그 묻기보다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뭘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그런 자, 상황. 유가족들은 하나같이 이 사고의 원인 규명에 한치의 이 오해나 궁금함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사고에 대한 경찰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브레이크 파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파일이라고 지금 단정 지을 수가 없고요. 오늘 아침에 그 도로 부분에만 이제 국가수하고 이제 감정을 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부분에서는 오해 감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 파일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 터널에 CCTV가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적이 나왔거든요. 벌리고 나왔거든요. 운전자의 병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감정해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름통이 196개, 200리터짜리가 20개, 그 다음에 20리터짜리가 174개 해가지고 총 196개 실었습니다. 160개를 실었는데, 그게 아마 저희들이 계산을 약 7.8톤 가격에 해당하는 걸 지금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유인데, 이거는 운반은 가능합니다. 용기통만 명확히 해가지고 하면은 운반은 가능한 걸로 그리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찰 브리핑 내용을 들어봤는데 유균영 기자, 지금 의문점이 이겁니다. 굉장히 과적을 한 게 아니냐. 5톤 트럭이에요. 차량의 전체 무게가 5톤인데 거기에 실려있던 드럼통 무게가 거의 8톤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닌가요? 예, 경찰에 따르면 5톤 트럭에는 한 5.5톤 정도만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경찰 발표에 따르면 7.8톤 가량이거든요. 네. 그러면 과정량보다 2.3톤 정도가 초과된 것인데 네. 결국 이런 과적이 문제가 돼서 약간의 내리막길에서 졸음운전 및 다른 요인이 겹쳐서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겼거나 차에 무리를 주는 그런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금 가장 유력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직 경찰이 이 정밀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이번 사고 희생자들이 많았던 만큼 이 궁금한 점들도 많습니다. 혹시나 운전자가 지금 76세의 운전자로 알려졌었는데 사고 초기만 해도 혹시 고령 운전으로 인해서 무언가 불가항력의 상황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점도 있었지만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졸음운전은 아니었는지 과속은 아니었는지 혹 브레이크 파열은 아니었는지 제동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본 과적 여부 또는 이 근처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증언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구조상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지 자, 경찰의 면밀한 조사 결과가 궁금합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